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5월 2주 기준으로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전북, 경남, 강원, 광주, 충북 등입니다. 서울과 경북은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수도권은 지금 하락으로 역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상승 지역도 상승폭이 축소되며 서울 지역 전체가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주택시장은 참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심리전이 역시 강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 4구인 서초구는 반포동, 한강변 준신축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는 천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고요. 송파구는 상승과 하락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북 지역인 용산구는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중구는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와 성북구 등은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매수세가 감소되면서 강북 지역 전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 연수구는 동춘동 중저가 위주로, 서구는 마전동과 당하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동구는 송현동 등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하락했으며 계양구는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인천 지역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지역 아파트는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위주로, 수원 장안구와 오산시는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하면서 경기 지역 전체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반성동 지역 아파트와 수원 영통구 이유동 지역 아파트는 역시 2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창전동과 증포동 중저가 위주로, 이 중저가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데요. 이때 지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1.1%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고양 일산 동구와 성남 분당구, 부천시 등 일부 일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북 김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풍동 위주로, 익산시는 영등동과 부성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지역은 대구, 그리고 세종, 충남, 대전, 그리고 일부 경기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구의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달서구는 대천동과 감삼동 위주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구는 고점 인식 등의 영향이 있는 가운데 남산동과 대봉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하락세가 41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2,400가구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보려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처분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시장에서 매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요,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7,935건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55,509건보다 2,426가구 4.3%가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가 늘었는데요. 이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이틀 만에 시장에 풀린 것입니다. 새로 매물로 나온 2,426가구는 올해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 21,284가구의 10분의 1이 넘는 물량입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5%와 인천 4.9%는 물론 광주 7.1%, 부산 5.9%, 대전 5.5%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이틀 만에 아파트 매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내놓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실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쩌다가 급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으로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 요소가 따른다고 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본은 잠식당하고요, 빚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 본격화로 자산 가격이 지금 하락 중인데다가 올 9월 이후부터는 자영업자 부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매물 증가로 집값은 폭락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09조 2천억 원으로 팬데믹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684조 9천억 원 대비 무려 32.7%가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연 이자 부담도 9조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대출이 1,504조 8,800원에서 1,755조 7,800억으로 16.7%가 늘어난 것에 비해 2배가 되는 증가세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책입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6개월 시한부로 도입돼서 4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33조 4천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9월 말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빚을 보유한 자영업자 가구 중 장사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가구는 2020년 3월 말 70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78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16.7%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상당수가 주택 등의 담보대출이 많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기관들의 담보권 실행으로 의무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 부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중된다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상황에 청년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면 집을 사라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빚을 내 산 주택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장기 불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요, 50년 만에 최대의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반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정한 뜻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 현실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 그리고 매매시장 활성화,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등 여러 입안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정부에서 꼬인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가면서 자유경쟁시장 체제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체 가구의 40%를 웃도는 무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대책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매물을 일부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 공급이 줄면 전세값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인 임차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지방에서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깡통 전세라는 것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보다 높아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